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열들은 다 일반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항이 주어지면 어떤 특정한 항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n자리에 그대로 숫자 넣어서 계산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an이 2n 플러스 1이라는 일반항을 가진다고 하면 a10을 구하는데 n자리에 10 넣고 계산하시고 a100을 구하는데 n자리에 100 넣고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열, 그러니까 숫자의 나열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규칙성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항을 구할 수 없거나 혹은 구하기 힘든 수열도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 3, 5, 7, 11, 13과 같이 소수들을 쭉 쓰면 이런 수열은 일반항을 가지지 않아요. 소수에는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열 일반항이 없는 대표적인 수열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수열 5, 8, 13과 같은 수열은 이름이 있는 유명한 수열입니다. 이 수열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피보나치라는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 수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8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3과 5를 더해서 만든 거고 8과 13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은 21이 되겠죠. 이렇게 a(n)번째랑 a(n 플러스 1번째를 더해서 a(n 플러스 2를 계산하자 라고 이렇게 a(n)과 a(n 플러스 1 그리고 a(n 플러스 2 간의 관계식을 써주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싶은 수열의 귀납적인 정의라고 합니다. 정확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값이 필요한데 a1이 1이라는 것과 a2가 1이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정보까지 주시면 완벽하게 귀납적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귀납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미 본 귀납적으로 정의된 관계식을 한번 상기시켜 볼게요.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울 때랑 등비 수열 배울 때 이미 an과 an 플러스 1 간의 관계식을 본 적이 있는데 공차를 정의할 때 an과 an 플러스 1 간의 관계식을 본 적이 있고요. 또 공비를 정의할 때도 관계식을 본 적이 있죠. 이런 관계식에서 총,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값만 주어진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귀납적인 정의를 한 거예요. 수열을 귀납적으로 잘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관계식과 초항, 첫 값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우리가 관계식을 본 건 언제냐면 등차 중항 그리고 등비 중항 배울 때였어요. 이때도 이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an 플러스 2다 라는 식과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라는 이런 관계식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관계식에서 우리가 초기의 값만 잘 주어진다면 수열을 귀납적으로 잘 정의했다고 볼 수 있고 우리는 모든 수열의 값들을 일일이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정의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식뿐만 아니라 an과 an 플러스 1 간의 관계식뿐만 아니라 초기의 값도 필요해요. a1의 값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an과 an 플러스 1 간의 관계식에서는 a1의 값만 있으면 되지만 관계식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간의 관계식이 주어질 때는 n자리에 1을 넣어봤을 때 a3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값이 필요해요. a1이 무엇인지와 a2가 무엇인지, 이런 초기 값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관계식과 초기값, 관계식과 초기값이 주어진 경우 우리 수열을 귀납적으로 잘 정의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초기값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상자가 있는데
내가 넣은 돈을 무조건 2배로 만들어주는 상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런 상자에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10번을 반복한다면 그 돈은 얼마가 될까요? 10번을 반복하면 모르죠. 내가 처음에 넣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10번째 돈도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초기의 돈을 1만원이라고 가정하자면 우리가 10번 돈을 넣으면 초기의 돈을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번 넣으면 우리는 A 11이 되겠죠. 네, 얘는 2를 10번 곱한 2의 10제곱 1024가 됩니다. 1024만. 이런 식으로 an 플러스 1과 an 간의 관계식이 있다 하더라도 초기의 값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걸 계산을 할 수 없을 거예요. an부터 a1부터 쭉 하나씩 계산을 해 나가는 게 기납적인 정의의 의미인데 a1을 모르시면 시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수열이 기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숫자를 하나씩 넣어서 일일이 계산하면서 계단식으로 구해 나가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A5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이런 식의 수열에서 A5를 구하려면 여기 있는 관계식에 n자리에 1부터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A1이 1이니까 2 곱하기 1 플러스 1, 즉 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A3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n자리에 2를 넣어보는 거죠. 관계식에서. 그럼 A2의 값이 3이었으니까 이번엔 7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을 거고, 똑같은 논리로 A4와 A5도 계속 계산해 나가면 A5를 31이라고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하나씩 넣으면서 계단식으로 계산해 나가는 게 일반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인 정의를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넣으면서 풀 건데,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반항을 구해주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정의된 수열은 딱 보고 AN에서 1을 더한 거고 첫째 항이 1이니까 계속 1씩 더하는 거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이 편리해요. 왜냐하면 계단식으로 하나하나 구해 나가는 과정들은 되게 길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특수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을 몇 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꼴과 요런 꼴에 대해서만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요 두 친구는 일반항을 구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테크닉들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fn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n에 대한 식이 있다는 거예요. 요 자리에 뭐 n의 제곱이 있거나 혹은 로그 n이 있거나 뭐 n에 대한 어떤 함수가 있다는 거죠. n에 대한 식이. 이런 식으로 an 뒤에 fn이 더해져 있다면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쭉 나열해서 쓸 겁니다. n자리에 1부터 넣은 식부터 n자리에 2 넣은 식, n자리에 3 넣은 식, 그리고 생략해서 n자리에 n-1을 넣은 식. 자, n자리에 n-1을 넣으면 뒤에 있는 플러스 1과 상쇄돼서 그냥 an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쓴 여러 개의 등식들을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한다면 좌변에 있는 A2와 우변에 있는 A2가 삭제될 거고 A3도 똑같이 지워질 거고 A4도
뭔가랑 지어질 거고, 여기 있는 a n-1도 여기 있는 좌변에 있는 n-1과 함께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남는 것만 다 더해서 쓰시면 an 플러스 f1 플러스 f2 플러스 fn-1로 우리가 일반항을 계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여기 뒤에 부분이 조금 못생겼는데 실제로 fn이 n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는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로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다른 경우를 볼게요. 이번에는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fn 꼴일 때, 이때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방법이랑 똑같이 쭉 나열해서 쓸 건데요. n자리에 1 넣은 거, n자리에 2 넣은 거 생략해서 n자리에 an-1 넣은 거. 자, 이번에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다 곱한다면 좌변에 있는 A2와 우변에 있는 A2가 약분될 거고, A3도 약분될 거고, an-1도 약분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an이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fn-1로 쉽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fn이 2의 n제곱이라는 지수함수라고 하자면 an의 값은 a1 곱하기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n-1제곱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다 더할 거고, 이 지수 부분은 우리가 배운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수열의 귀납적인 정의된 수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우리가 배웠던 등차수열,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수열은 이제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등비수열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수열들은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열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 수열들은 일반항을 구하지 않고 일일이 하나씩 넣으면서 계단식으로 모든 항들을 구하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수열의 귀납적인 정의였습니다.